자, 다음 계속 원수가 장수에게 임무를 각각 정해주고 축월 갑자일의 행군에서 11월 초하루에 남관에 당도했다.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게 없었잖아. 그리고 얘는 지금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땅덩어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몇십만 명의 군사들이 다 걸어서 싸우러 가야 되거든. 그러면 싸우러 가는 거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만나서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뭐 진영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것 또한 뭐 보름에서 한 달.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가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을 머무르고 즉시 떠나 5일째 천촉상을 지나 영정루에 다다르니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다. 자, 이게 싸울 장소에 다다라서 보니까 적병이 막 이렇게 진을 쳐놨는데 그게 굉장히 단단해 보이더라. 아,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서술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원수가 적진을 마주보고 진을 친 후에 명령을 하달했다. 아랫사람에게 이제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령을. 자,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령이 추상 같았으므로 장수와 군졸들이 겁을 내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보국 또한 남편이죠. 복은 또 매우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위험 있는 카리스마 있는 보국이 아니죠. 평국이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원수가 중군장에게 분부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개월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중군장은 보국일 겁니다. 그래서 개월이 보국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은 네가 나가서 싸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서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켜 소리를 질렀다. 즉 지금 개월이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보국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여성의 더 권위 있고 영웅적인 그런 면모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막 이제 보국이 말을 따가닥따가닥 타고 가서 막 카리스마 있게 소리칩니다.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령을 받아 너희의 머리를 베려고 하니 너희는 어서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적장에 있던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성을 내어 말을 몰아서 나와서 싸웠다. 삼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즉 보국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탕탕탕 이게 합이거든. 그러니까 칼과 창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횟수니까 탕탕 이게 3번 하기 전에 벌써 샥 보국이 운평을 죽이고 있는 보국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운평을 먼저 죽였고요. 자, 그 다음 또 적장에 있던 운경이라는 사람이 운평이 죽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국이 기세등등해서 창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는데 또 몇 합이 못 되어서 보국이 칼을 날려서 운경이 칼을 든 팔을 치니 딱 팔을 잘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로 말 아래로 떨어졌다. 즉 보국이 적장에 운경 또한 죽였다. 운평도 죽이고 운경 또한 죽이고 있는 그런 보국의 모습. 자, 그래서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는 즈음에 적장 구덕지, 우리 아까 구덕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오왕의 어떤 그 신하 오왕이 이제 대원수로 삼은 그런 적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신하들 그 장수들이 다 죽으니까 이 장인 구덕지가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서 크게 고함치면서 달려들어서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에서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의 함성이 막 와 하면서 보국을 이제 천여 격으로 에워쌌다. 그래서 사면초가 즉 어디든 피할 수 없는 그런 보국의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세가 위급해서 이때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국이 있으면 여기를 쭉 이제 적들이 막 천여 겹으로 둘러쌌다. 그만큼 위기에 처한 보국의 모습. 그래서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서 칼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의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에 머리를 베어들었습니다. 즉 적군의 장수인 구덕지를 한 방에 팍 죽이고 있는 그런 개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천여겹 수많은 병사들이 보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멀리 있던 개월이 보국이가 위험에 처했네 하면서 자자자작 하면서 샹샹샹 다 죽이면서 적장까지 베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은 비현실적일 수 있는 이런 내용도 같이 등장하고 있다. 고전소설의 비현실성이다. 어쨌든 근데 그만큼 개월이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월이 보국을 구했고요. 몸을 날려 적진에서 충돌하니 동해 번쩍 서쪽의 장수를 베고 남으로 가는 듯 하다가 북쪽의 장수를 베고 이처럼 좌충우돌해서 적장 50여 명과 그다음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소멸하고 본진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비현실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의 몸인 그 개월이 혼자서 장수 50여 명, 군사 1000여 명을 혼자 다 이렇게 해치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러고도 어떻게 남자라고 칭하겠느냐. 나를 업신 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라고 하면서 어떤 보국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국을 또 무수히 조롱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이때 원수가 장대의 자리를 잡고 앉아 구덕지를 함에 넣어 황성으로 보냈다. 즉 천자의 어떤 걱정을 좀 덜어주기 위함이죠. 제가 이렇게 적장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라고 해서 천자가 있는 황성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어떤 특징인 거죠. 그렇죠? 결혼 후에도 전쟁에 나가서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충격적인 이런 모티프였을 겁니다. 자, 그다음 개월이 남편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등 당대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관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보국이 평국을 보기를 부끄러워한 이유는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평국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자가 무슨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그의 명령에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가서 또 저를 부리려 합니다. 라고 해서 막 불만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평국의 즉 개월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기가 부끄러운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